맞고 음식을 팔아서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음식을 파는 사람이랑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이랑 지금 다 같이 지금 고통스러운 일에 있거든요. 그 일이 식료품 가격 문제에도 있어요. 우리가 시장, 마트 이런 데서 사는 그 식료품 가격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비싸고요. 전 세계에서 7위라고 해요. 그래서 식료품 가격, 농촌에 가보면 농산물 가격은 싼데 도시에만 오면 이게 굉장히 비싸지는 이런 일들을 보죠. 이게 단지 유통 마진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식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가게세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국민들이 적어도 일하면서 바깥에서 점심 한 끼라도 좀 넉넉하게 값싸게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정말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지리 자체가 한 70%가 이제 산지고 농지가 아주 좁습니다. 또 작은 규모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외국처럼 대규모 기계 영농 이런 것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 원래 농산물 생산 가격 자체가 국제적으로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제 문제는 그것이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많은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들이 대부분의 마진을 차지하고 마지막 소비자들은 몇 배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이제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주면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좀 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또 이렇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가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이 농산물 가격보다 가게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가게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임대료 상한 제도를 도입하고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또 장기간 동안 그 장소에서 임대차가 보장되게끔 장기 임차를 보장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게를 얻는 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을 낮춰주고 거기다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낮춰준다면 저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저렴한 매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철 교수님. 한국이 지금 많이 인터넷이나 떠도는 정보를 다 취합하는 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한테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게 경제 활성화, 경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매경과 MBN이 조사를 했더니만은 거기에 가장 최적인 후보로 뽑히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예.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죠. 아니요, 사실 2위 후보보다 2배나 지지율이 높고요. 3위 후보보다 3배나 지지율이 높아요. 근데 그 정책 중에 이제 오늘 여기 많이 젊은 친구들이 와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정책이거든요. 우리 문 대표님도 아까 취준생 경험을 하셨다고 이제 재수생 경험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일자리 정책 중에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미 한번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 부족이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의 맨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벌써 우리 젊은 사람들 헬조선 이렇게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결혼 못해 또 아이도 못 낳아.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저출산가인 시절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드디어 지금 금년부터는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경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맞으면 조세 수입도 줄게 되고 소비도 줄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경제가 지금 저성장에 늪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게 되죠. 일본이 말하고 있는 2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는 장기 복합 불황 시대의 맨 출발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저수산 때문에 줄어들기 시작한 그거 시작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처럼 그런 장기 복합 불황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2030년쯤 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일자리 부족은 일종의 국가 비상사태다.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른바 비상경제 조치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제가 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봐주시길 바라고, 일단 일자리에 대한 제 의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그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두고, 그래서 대통령이 매일매일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 그런 일자리 대통령이 돼서 반드시 일자리 혁명 이뤄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모두, 또 우리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 능력 이걸 총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들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동의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 당선되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부터 편성하려고 합니다. 자, 일자리 문제, 저 문재인에게 맡겨주십시오. 대표님, 아까 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특히 장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장군은 사랑해 주실 거죠? 그러면요, 뭡니까? 우리가 출석 체크할 때 맞으면 결석한 학생에 대한 말하면 야단을 축소한 학생이 막 맞는 것처럼 우리 정인권 장군님은 정말 군대에서 신망받고 존경받는 그런 장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왜 이제 밑에 우리 사병들이 이 전역할 때 제대 전역 신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인권 장군님은 거꾸로 정말 수고하셨다고 전역하는 병에게 격려를 붙여가지고 영원한 특정된 그렇게 별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게 질문이 아니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실 겁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국방력도 강화해야 되고요. 또 한미 동맹도 더 강화해야 되죠. 그것은 대통령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선은 그 사병들의 급여를 좀 높이고 싶습니다. 지금 병장 급여가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20만 원 넘어섰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도 최저임금의 시방 5% 정도 맞아면 이제 노동력을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나 같은 거죠. 물론 국방 의무가 있지만 국방 의무가 있다 해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국가가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한 50%를 목표로 두고 30%, 또 40%, 50% 연차적으로 좀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공무원 사병들에게 를 제대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젊은이들이 전역 후에 또 무언가 창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목함 지뢰 사건 예를 들었는데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하사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는데 이게 국가가 지도해주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이것은 개인 부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국민 여론이 막 굉장히 분노해서 공분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제도를 바꾸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제 국가를 위해서 공복무를 하다가 희생당하는 그런 분들은 뭐 순직을 하거나 또는 다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의료 체계 또 그리고 그런 또 보상 체계 이런 걸 꼭 갖춰주고 싶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든든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분에게 우리의 운명을 좀 맡겨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토크는 여기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해주신 우리 객석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릴까요? 손을 한번 잡고 참 별걸 다 하죠 제가?